성공하려면 질문하라. 책들은 작가에게는 결론이지만 독자에게는 도발이다. 우리는 작가가 답을 주길 바라지만 그는 단지 우리에게 욕망을 불어넣을 뿐이다.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자신을 위한 공부는 어땠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북튜버를 하면서 제 관심 분야인 자기계발서와 인문학에 대한 독서를 했습니다.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시청자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용을 정리하고 제 생각을 더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책을 요약하기, 핵심적인 부분 고르기, 대본 쓰기, 영상 편집, 전달 방안 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북튜버를 1년 이상 하면서 내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 방향대로 나아가는 게 옳은가? 자신에게 계속 질문함으로써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통해 주도적으로 하는 학습, 이것이 독학력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오늘은 독학력 영상 마지막인 4부를 만들면서 저자 고요엘 작가님이 강의한 수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제가 강의에 참가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고 책과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실제로 공부했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반드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공부를 통해 성공을 이루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마련하고자 하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앞에서 마르셀 프루스트는 책들은 작가에게는 결론이지만 독자에게는 도발이라고 하였습니다. 언급한 이미 문자화되어 책에 쓰인 콘텐츠는 사실 과거이다. 쓰이는 순간 어떤 형태로든 형상화되는 순간 그것들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과거라고 해서 평가절하되는 것은 아니며 쓰이고 형상화되었기에 그 가치가 보존되고 확장된다. 중요한 것은 작가가 던진 도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도발을 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반드시 그 도발을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에서 구해내낼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우리 공부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공부가 피상적으로 머무는 이유는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 지식이 주는 결론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즉, 그 지식을 암기하거나 기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여전히 주입식 암기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학생 시절 수많은 과목을 시험 때문에 암기해야 했습니다. 책에서 작가의 결론이라는 것을 도발로 인지하는 형태의 공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질문들이 생길 수 있으며 책 밖으로 그 지식을 끄집어내어 내가 처한 현실에서 적용하고 응용할 구체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책이 던져준 호기심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다른 책들을 찾거나 글을 쓸 수도 있다. 이런 형태의 반응을 통해 책에 쓰인 텍스트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읽고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 말하고 삶의 적용을 통해 성장하고 새로운 세계로 확장할 수 있다. 강의에서 작가님은 글쓰기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하였습니다. 글쓰기야말로 책을 요약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진정한 책 읽기의 핵심이죠. 글쓰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독자 타겟으로 생각하고 책을 쓰는 것은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독자로 두고 글을 쓰라고 말합니다. 설령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공부하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써야 합니다. 쓰는 과정에서 생각을 구체화하고 내가 보았던 내용들이 정리되는 일련의 단계들이 자동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공부에서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내가 부족하거나 모르는 것을 질문을 통해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독학력에서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생성형 AI인 챗GPT 역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답을 내놓을 수 있고 전혀 엉뚱한 내용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질문은 중요하다. 질문은 새로운 세계, 모호한 세계로 문을 여는 일이다.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흐릿한 세계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잘못된 질문은 우리를 가두어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 예시를 보자. 여러분들도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가? 잘하는 게 중요한가? 현재가 중요한가? 미래가 중요한가? 계획이 중요한가? 실행이 중요한가? 꿈이 중요한가? 현실이 중요한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작가님이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물으니 난 계획이 실행보다 더 중요하다. 현재보다는 미래가 낫다 등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다가 답이었습니다. 위의 예시는 둘 다 중요하거나 선택하면 되는 것을 무조건 대립시키면서 양자택일로 강요하는 것이죠. 질문의 질은 질문을 함으로써 좋아진다. 기본적인 작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수준 높은 큰 질문으로 진화하면 된다.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모인 수업에서 학생들을 관찰해보면 한국 학생들은 좀처럼 질문을 하지 않는다. 신중하기도 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이런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많은 것 같다. 당신은 질문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는가? 과거보다는 낫지만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을 자신의 의견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되면 집요하게 질문을 해야 한다. 만약 당신의 질문을 받는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놀린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질문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받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여러분은 책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저마다 독서 스타일이 다릅니다. 정독을 하는 사람, 다독을 하는 사람, 건너뛰고 필요한 부분만 읽는 사람 등 여기서 작가님은 필요한 부분만 찾아내어 읽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질문 중심의 책 읽기라도 하죠. 내가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으면 그와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찾고 그 책들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는 방식입니다. 책 전체를 다 읽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며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주도적인 공부가 됩니다. 보통 논문을 쓸 때 선행 연구나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많이 쓰는 방식이기도 하며 저 역시 논문을 쓸 때 자주 활용했습니다. 질문 중심의 책 읽기는 지식들의 연결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창의력도 발현됩니다. 다만 책을 건너뛰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책 전체를 다 보지 못해 숲을 보지 못하지 않냐고 작가님께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지 책 전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 목차를 보는 과정에서 그 목차들만 자세히 보아도 책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책들과 정보들이 쏟아지는 시대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 중심의 책 읽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콘텍스트와 텍스트. 공부 형태 중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텍스트에 의존한다. 텍스트는 일관되게 엮어진 기호의 복합체로 규정할 수 있다. 지식이라는 것이 그 대상으로 세계와 인간의 사유를 문제 삼는다고 할 때 이것들을 표출한 텍스트는 지식의 가장 현실적인 표출이다. 지식은 텍스트를 활용해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콘텍스트는 어떤 일의 맥락, 전후사정, 문맥이란 뜻으로 함께 엮어 나간다는 뜻이다. 텍스트는 드러난 문자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하기에 사실 모든 텍스트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콘텍스트를 가지고 있다. 어떤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인간의 지능은 텍스트와 콘텍스트 간의 활발한 교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 주도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질문이다. 인간의 지능은 질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연결한다. 여기서 빙하 사진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다 위 부분이 텍스트라면 아래 부분은 훨씬 큰 콘텍스트입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다 아래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만을 이해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좋은 공부를 하고 싶을수록 하나의 텍스트에서도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콘텍스트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나가야 한다. 만약 우리의 공부가 텍스트에 의존하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인공지능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 텍스트를 처리하는 데는 기계가 우위를 갖고 콘텍스트에 대한 창의적 접근을 하는 데는 아직 인간의 뇌가 우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는 질문을 통해 콘텍스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이것이 여러분에게 깊이 있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강의 중반에 작가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화책 보는 방식과 시험 공부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은 갸웃거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화책은 재미로 대충 보는 것이고 시험 공부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로는 무심코 대충 하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공부입니다. 시험에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식도 대충 아는 것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은 대부분 대충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충이란 말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정신적인 부담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빠르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에너지를 써서 시험을 망치기도 합니다. 앞에 독학력 2부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충 아는 영역을 늘려 그 사이를 연결짓는 방식이야말로 훨씬 효과적이고 창조적인 공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철저하게 하는 것보다 무심코 만화책을 보듯이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래전 영화 더 킹에서 그 시끄러운 롤러장에서 만화책을 보는 학생들의 장면이 나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도 일반 책은 보기 힘들지만 만화책은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직접 하는 것의 힘. 선택지가 다양한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일들이 많다. 심리적 부담이나 책임을 줄이면서 그 일의 효용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직접 관여하면 시간을 많이 쓰게 될 것 같은 두려움도 반영된 것 같다.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TV로 보는 것보다 운동장에 가서 직접 축구를 하는 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훨씬 효용이 클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는 것은 큰 결단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현재 겪는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으로 하나씩 바꾼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훨씬 공부의 수준을 높여줄 것이다. 작가님은 간접 경험은 한계가 있다면서 될 수 있는 한 직접 경험을 해보라고 권장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공부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직접 해보는 것을 통해 얻는 공부야말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평생 책과 논문으로만 마케팅을 가르친 교수라면 자신의 제품을 직접 론칭해서 마케팅을 해보아야 한다. 클래식을 좋아해서 늘 공연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악기를 선택해서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간접을 직접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저항이 강하다. 왜냐하면 각기 전혀 다른 종류의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간접은 열린 마음과 이해력이 주로 필요하지만 직접은 간접을 위해 필요한 역량의 강력한 실행력과 의지도 함께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배워서 알게 된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것의 무게에 짓눌린다. 직접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학습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실행이라는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작가님은 자신이 정말 책을 좋아한다면 직접 책을 출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공부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새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공부 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공부할 것인가? 어떤 주제로 공부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목적과 그에 대한 관심 분야, 그리고 방식에 대해 고민하면서 독학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셨나요? 100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주변에 많습니다. 심지어 1000권을 읽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찾기 위해 직접 독학력을 실행한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독학력을 통해 여러분은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나요? 자신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려우시다면 책을 통해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 나의 방식은 왜 이리 더딘지 스스로 질문하며 더 효과적인 방안이 없는지 찾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독학력을 잘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작가님과 출판사에 문의해서 이벤트를 2가지 열었습니다. 첫째, 독학력 영상 1부에서 4부까지를 보시고 각각의 영상마다 아래에 느낀 점 또는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중 10분을 선정하여 도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번째, 여러분의 호응이 많아지면 북토크쇼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저희 채널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독학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독학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4부작이나 만들었지만 여전히 독학력에서 보석 같은 메시지를 다 끄집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가님의 공간에 참여하여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 질문하고 소통하여 많은 것을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